반갑습니다. 강승입니다. 방향 잃고 헤매이는 개념을 문제 적용에 확실히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완성 윤리 네 번째 시간 강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자백과를 배우게 될 텐데요. 제자백과 하면은 그 법과 사상, 그리고 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선생님 바로 본론으로 확 들어가도 되겠죠? 화면 보시면서요. 선생님과 함께 포인트 먼저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잡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비자, 고자, 묵자 얘기합니다. 눈에 익죠? 고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성론, 맹자와의 논변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자, 한비자 얘기를 할 때요, 우리가 이 사람 법과 대표적인 인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인성론과 통치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많이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쓴 거는요,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문제들을 분석해 보고 그 문제들이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뭔가를 잡아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인성론. 자, 그 인성론은 당연히 성악설이겠죠? 거기에 어떠한 통치 방법을 쓰느냐? 바로 법치입니다. 자,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자와의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는 순자와 한비자의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순자는 예치를 통해서 도덕성을 구현하고자 했지만 한비자는 사람들의 본성을 이용하고 조정해서 효율적인 통치를 하고자 했죠.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오늘 함께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로 주요하게 다뤄졌다는 것도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고자로 갑니다. 고자 같은 경우에는 인성론이 가장 주요해요. 자, 인성론, 성무선학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떤 구도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맹자와 고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맹자, 순자와 고자의 차이점은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성 형성에 관해서 물어볼 때 순자와 고자의 공통점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오늘 본론에서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묵자면요, 이상사회론이라고 썼는데, 자, 이 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당시 사회의 혼란한 원인을 무엇으로 봤으며 그 해결 방법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이게 가장 주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세 가지 개념 잡아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한 자료에 적용을 시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문제 적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개념 잡기 한비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비자로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짧아요. 써놓은 게 없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백지 상태라면 한비자에 관해서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헤매이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건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계승한 거죠? 바로 순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점에서 보이시죠? 순자와 한비자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라고 했는가? 인간은 타고난 본능, 욕망, 이것이 이기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이게 순자인지 한비자인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들의 포인트들은 다 욕망 때문에 모두들 이기적으로 흐르기 쉽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서 성악설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순자와 한비자가 가장 극명한 차이점을 드러내주는 부분이 바로 통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한비자 같은 경우는 법으로서 인간을 다스리기를 주장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법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인간들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한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어요. 이걸 보고서 정약용의 성기호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그 기본적인 기호, 그 자체를 말하는 건데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기호를 말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인간들은요,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상을 주고요. 싫어하는 걸 이용해서 벌을 줍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비자가 봤을 때 통치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에요. 술. 그런데요, 상과 벌을 그냥 쓰면 안 되겠죠. 이것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위의 높낮이의 그 구분 없이 항상 명확하게 그 상과 벌을 사용해야만 돼요. 그럼 그것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바로 법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법에 근거해서 상과 벌을 명확히 내릴 수 있으려면 그 왕은 권세, 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생각하는 정치의 3요체라 함은 법, 세, 술,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 두 번째 포인트, 순자와 한비자의 명확한 차이점이 드러났는데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들은 욕망 때문에 이기적으로 흐르기 쉽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성악설. 자, 여기다 다시 쓰면요. 성악으로 보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을 통해서 이용하고 조종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치를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패권주의에 가까운 통치를 하는 것은 한비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순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더라도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예치를 통해서 화성기위시켜서 그 사회를 도덕적으로 구현하고 인간들의 도덕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도덕성의 구현. 이것이 바로 순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순자의 특성과 한비자가 단순히 효율적인 통치를 통해서 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 이 점은 끊임없이 시험에 응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개념이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선생님이 기출 자료, 기출 문제에서 자료를 뽑아 만들어 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자, 수능 자료로 감잡기 첫 번째 자료 보시겠습니다. 눈에 익으시죠? 이번에 봤던 모평 11번 문제예요. 자, 그 문제 펴놓으시고,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예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가? 누구겠어요? 순자겠죠. 법과 슬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가? 한비자겠죠. 그러면 여기에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는가? 라고 하는 것은 순자와 한비자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뽑아온 거죠? 순서도 모양에서요. 순자와 한비자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질문 하나, 그리고 순자와 한비자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지문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에 지문이 이루어졌었죠. 이게 바로 선생님이 지금까지 옆에다 쭉 정리하면서 만들어줬던 포인트예요. 이게 돌고 도는데, 그랬을 때 도덕사회 구현을 위해서 인의를 중시하는가, 그리고 통치에 있어서 군주의 도덕성을 강조하는가, 교화를 통한 백성의 성정의 변화를 인정하는가. 그러면 교화를 통해서 성정을 변화시킨다 하면 그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변화한다는 얘기겠죠? 니은, 디귿, 리을의 포인트는 다 도덕이에요. 도덕. 자, 이 둘 중에서 인간의 본성을 똑같이
똑같이 봤지만 그 꼬린 지점, 최종 목표점을 도덕으로 잡은 사람은 누구였었죠? 바로 요 순자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순자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이 니은, 디귿, 리을이 맞다라는 거죠. 자, 요거 눈에다가 확실히 넣어두세요. 자, 넣어두고 요 자료 한번 보실래요? 자, 다음 자료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008학년도로 거슬러 갔어요. 자, 여기서 문제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 성인은 군주의 권위를 세워 사람들을 통치하고 예의를 밝혀 그들을 교화하며 법도를 일으켜 그들을 다스리고 형벌을 무겁게 하여 그들을 금하며 천하를 모두 안정되고 질서 있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선에 합하게 하였다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권위? 이거 힘? 권세 말하는 거 아니야? 법, 형벌? 오, 이건 한비자인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반면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 예의, 선, 즉 도덕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을 위해서 교화시킨다. 이건 엄연히 순자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감을 잡아야 돼요? 당연히 순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걸려들지 않으려면 정리를 어떻게 해놔야 돼요? 자, 순자가 벌과 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에 의거하면 되는 거죠? 바로 예치, 예에 의거한 법과 그것에 의거한 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세모친 이 부분에 걸려들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가주는 거예요. 자, 순자라고 정리를 잘 한 다음 그럼 을을 보면 인정에 따라야 된다. 그 인정이 뭘까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기적인 욕망상. 그래서 상과 벌을 쓸 수 있다. 상과 벌을 쓸 수 있으므로 금령을 세울 수 있고 치도가 갖추어진다. 이런 점에서 상, 벌을 정치의 요체로 생각했었던 한비자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봤을 때요, 자, 이 발문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의 핵심으로 술수를 강조한다. 그럼 당연히 한비자 나오겠죠. 그 다음 권력보다 저 여기로 갈게요.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작은 규모의 국가를 지향한다 라고 하면 도가사상, 노자로 가겠죠. 자, 요거는 잘 찾아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요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 2번 보세요. 도덕의 실현을 통치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3번. 통치 수단으로서 권력보다 도덕을 중시한다. 4번. 성정을 선하게 변화시켜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자, 도덕의 실현, 도덕으로 통치한다, 도덕적으로 변화시킨다. 자, 요 세 가지 소스 어때요? 이건 순자한테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앞에 보여줬었던 2012학년도 6월 모평의 니은, 디귿, 리을 선택지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비자라는 사람과 순자라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엮어서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순자가 한비자에 비해서 갖고 있는 이 도덕성의 강조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쓰이고 있어요. 말 표현만 조금 바뀌고 계속 쓰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개념은 계속 돌고 도는구나. 이건 확실히 알아둬야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두세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한비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고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자 보시면은 성무선학설이죠. 고자 얘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얘기가 맹자, 그 책의 고자 상편에요. 맹자와 고자의 인성론에 관한 논변이 실려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고자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가 성선설을 얘기하고 고자가 성무선학설을 얘기할 때 어떤 비유를 들더라?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물의 흐름. 그쵸? 동서의 구분이 없듯이 인간의 본성도 그러하다. 맹자는 위아래의 구분이 정해져 있듯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오케이, 맞죠? 두 번째, 버드나무로 바구니를
만드는 예. 고자는 요걸 뭐라고 표현해요? 버드나무로 바구니 만들었을 때는 바구니 자체에 버드나무 자체에 바구니가 될 속성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바구니를 만드는 장인이 그에 의해서 바구니가 되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자예요. 근데 이런 유로 문제가 출제되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눈 익고 쉬운 편이죠. 그런데요, 자, 지금 이 구도가 대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맹자와 고자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자, 쓰지 않게 한번 말로 답해볼까요? 식욕과 성욕의 인간 본성의 전부다 라고 하니까 맹자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 다른 인간의 특성, 즉 도덕성을 무시하는 견해이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되죠. 반면에 순자와 고자의 공통점을 도덕성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도덕성이라는 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구도가 뭐였었죠? 세 번째 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맹자와 순자 그리고 고자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구도, 이게 돌고 돌면서 문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론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문제가 요 소스 말고 다른 소스를 가지고 나온다면 여러분들 풀 수 있을까? 기출문제 자료로 감잡기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2010학년도 9월 모평에서 선생님이 찾아온 얘기예요. 여기에는 물의 흐름도 아니고 버드나무로 바구니 만드는 예도 아니고요. 생소한 예가 나와요. 친구들이 많이 틀렸었어요. 보시면은요. 자, 보자. 인간 본성 고대 동양이니까 대충 감은 오는데요. 생 그 자체가 성이며,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생 그 자체가 성이다. 식욕과 성욕. 그래서 식색이 성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즉 여기에서 고자라는 게 딱 나와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눈치 못 채는 친구도 다반수였어요. 그리고 가다가 의는 외재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갑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눈에 좀 익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수능 특강 자료에 이 자료가 나와 있어서 설명해 드렸고요. 수능 특강 심화 자료 1강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드렸던 자료예요. 그래서 이 갑 같은 경우가 고자의 인내 의외라는 얘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지만 의는 바깥에 있는 것이다. 의는 외재적인 것이다. 조금만 설명 더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 친애의 감정, 기호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람된 도리, 정의라고 했을 때 의를 얘기해요. 고자 생각에는 그러한 인은 사람에게 있지만 의라고 하는 거, 즉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그런 도리됨은 사람 본성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육, 환경,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내, 의외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을로 가니까 여러분들 이거 봐요. 어른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구운 고기를 좋아하면 내가 구운 고기를 좋아함과 다를 바가 없다. 생뚱맞게 이게 뭔 얘기냐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말이야. 자, 모든 사람들이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을까? 착한 마음씨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씨는 그 착한 것으로 모두 다 똑같은데 인도 안에 있고 의도, 그런 면에서 착한 마음씨가 안에 있으니까 의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맹자의 얘기가 돼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 지문 보시면서 고자와 맹자의 인성론을 만약에 9월이나 11월 달에도 또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지문으로 가도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이거 수능 특강에도 나왔었는데 시험엔 정작 안 나왔어. 한번 나를 테스트하는 의미로 한번
풀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선택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선생님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선택지 구분이 잘 안 되시면 수강후기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고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 누구? 묵자. 묵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묵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보시면 되는데 겸상해, 교상례 써놨습니다. 사회 혼란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죠? 서로 차별하는 사랑, 별애라고 생각하죠? 자, 이 별애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무수히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차별이 없는 사랑, 요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더욱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타인, 타가, 타국을 자신, 자가, 자국 사랑하듯 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사회 이익이 증대되게 되고 그 사회 이익은 결국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뭐 공리주의를 해석한다 류의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까지 신경 쓰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서로의 이익을 높임으로 해서 이 사회 혼란을 바로 잡아보고자 했었던 그의 논리가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그럼요, 요거 어렵지 않으니까 구도를 한번 잡아봅시다. 겸상의 교상이라고 하는 묵가의 사상은요, 자, 바로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잡아온 건데, 사랑이라는 주제 하나, 그리고 이익이라는 주제 하나로 선생님 묶어볼게요. 이 점에서는요, 육아에서 말하는 인과 대립되는 구도를 갖고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육아인은 그야말로 별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별애죠? 존비, 친소 구별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런 구별이 없는 사랑, 겸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엮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익이라고 했을 때 역시도 빠질 수 없는 대립구도가 육아사상이에요. 육아사상에서는 예와 악 강조하죠. 이 예와 악을 통해서 인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묵가 사상에서 보자면요,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비판했을 때 사치와 낭비를 조장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익을 나누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와 악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여기다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묵가에서는요, 의와 리라고 하는 것을 합일로 봐요. 우리가 정리해서 표현한 말인데,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것이 이 사회에 서로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 리, 합일. 하지만 육아 같은 경우에는요, 의와 리라고 하는 것을 분화시켜요. 어떻게? 도덕성이 우위에 있고 내 도덕성을 실현하고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한다는 거죠. 아, 글씨 예쁘게 쓰려고 했는데 예쁘게 잘 안 나왔지만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묵가와 육아가 생각하는 이익,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관점을 취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데 요거 우리 교재 문제 풀면은 여기에 대한 확인이 또 되더라고요. 그때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묵가 사상, 겸상의 교상이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요렇게 구도를 잡아서 정리해야만 문제풀이로, 적용으로,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확인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지금 겸애, 그리고 비공, 침략전쟁 하지 않죠. 서로 평화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절용, 절장이라는 항목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러한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비용, 줄이고 장래 같은 것도 간소하자, 이런 의식이 보이게 되고요.
비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얘기는 선생님이 또 수능특강 그 자료에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시 듣고 싶다는 친구들은 수능특강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오세요. 자, 요 정도 얘기 드리면서 선생님이 다음 지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어디에 있죠? 우리 교재에 있어요. 교재 사이의 내용 보시면 요 문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러나 앞까지. 육아에서 말하는 인, 사랑이죠. 무엇보다 자기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 효제. 육아에서는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가깝고 먼 사람을 따져. 이게요, 윤리하다 보면 좀비 친소가 대체 무슨 얘기죠?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있어요. 이게 바로 좀비 친소를 구별한다는 거죠. 가깝고 먼 사람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중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경중을 두니까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별애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묵자는 사람은 나에게 많고 적음이나 지혜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하늘의 신하다 라고 하면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겸애, 두루 겸자 쓰거든요. 이것은 무차별적 사랑이다. 이건 차별적 사랑. 이거 읽어봤을 때 어렵지 않은데요. 어렵지 않더라도 꼭 봐두세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개념은 뭐예요? 묵가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이 겸애가 추구하는 무차별적인 사랑이 무엇과 대비되는지 항상 따라 나와요. 문제에서 꼭 따라 나와요.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 나온다는 건지 선생님이 준비해 본 자료에서 확인해 볼게요. 기출자료로 감잡기 세 번째 묵자 보겠습니다. 4번 보이죠? 차별적 사랑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 사랑입니다. 자, 이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다 일부러 써왔어요. 공자가 말하는 인은 차별적인 사랑이다. 타인타가 타국을 자신 자국 사랑하듯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친소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노력하렴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육아의 별애와 묵가의 겸애는 이러한 식으로 항상 따라 나온다. 한번 확인. 그래서 묵가를 얘기할 때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 애라고 붙인 건 선생님이 그렇게 주제를 잡은 거고요. 또 역시나 찾을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이들을 생각했을 때 사회 혼란의 원인은 이 얘기예요. 지금 위에서 한 말이랑 똑같죠? 똑같은 얘기 반복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두 글자 겸해하고 이로움을 나눈다면 교리한다면 서로 태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진정한 이로움에 대한 뭘 이해라고 정답 잡았을 때 이해되세요?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교리, 의와 리를 합일돼서 보면서요. 그 이익을 함께 나눈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 해결 방안으로서 겸상해. 자, 요거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시고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복습 겸 해서 한번 더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 특강 하나 확인해보고 이제 오늘의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깜빡할 뻔했는데요. 천이라고 한 거 더 얘기할게요. 묵가의 사상을 다른 사상가랑 엮어요. 한 3사람 엮어서 천이라는 주제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말을 써서 한 문장을 만들기는 하죠.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차별 없이 사랑함, 겸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3번이나 차별 없이 사랑함이 계속 쓰이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시죠? 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고요. 이들이 그 자신들의 이론을 그 당시 따르던 사람들에게 교류화시켜서 잘 설명하고 그 교리를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의심할 바가 없죠. 그래서 묵가가 만들어지는 구도는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천이라는 구도로도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포인트는
겸해와 교리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요거를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됐어요. 자료 분석 특강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니까요, 선생님이 책 읽다가 요 얘기가 재미있어서 내신 문제에 썼었던 기억이 나요. 보면은 아낙네들은 누에를 매만지고요, 어부는 뱀장어를 손으로 만져요. 근데 그 누에라고 하는 거는 털없는 벌레랑 비슷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뱀장어도 뱀과 비슷해서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잘 만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다 이거예요. 실속이 있으면 다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이익, 즉 이기심,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을 만드는 사람들 빨리 죽길 바라는 거는 그래야 내가 관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또 수레 만드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 이유는 그래야 내 수레를 많이 사가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상과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법가가 생각하는 성악설을 알아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상벌이 나오죠. 그 상벌을 신하에게 주지 말고 꼭 왕이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확실한 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세수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해 잘 되셨죠? 요 정도 우리가 기본기로 투자를 해봤으니까 지금부터 문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갈게요. 테마 대표 문제. 발문 보시면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다라고 말했고요. 문제 상황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어보는 구도는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 상황은 서로 찬탈하고 공격하고 효도하지 않는다라는 문제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럼 갑에서는 누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남을 사랑한다면 남도 나를 사랑할 것이니까. 그래서 나도 이롭게 될 거야. 겸해 교리 나왔죠?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을은 뭘까요? 사람은 배움으로써 능할 수 있고 노력하여 실천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결론이 나오죠. 성인이 만든 뭘 통해서만, 예를 통해서만 선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성선이 아니라 성악이지만 예를 통해서 선해질 걸 기대하는 사람이니까 순자죠. 그럼 이거는 딱 순자를 물어보기보다는 유가와 무가의 구도에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선택지 한번 볼까요? 자, 다른 거 지울게요. 무가에게서 맞는 건 겸의 교리겠죠. 이렇게 지워주라고요. 지워주고 두 번째에서는 순자 혹은 유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아닐 거고 아닐 겁니다. 무위의 정치, 노자도 아닐 겁니다. 예를 통한 본성의 변화가 순자고 선한 본성의 보존과 함양이 끊임없이 했었죠. 이게 맹자예요. 이 문제에서는 유가가 아니라 순자라고 하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군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맞죠? 자, 요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 요걸 변형한 문제가 요 다음 문제예요. 볼까요? 발문 봐요. 또 쓰이죠? 여기에 대해서 가불의 입장을 바로 말한 것은 갑이 인을 얘기하는 게 효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효와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3년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거는 육아에서 상당히 중시하는 부분이죠. 공자까지 가셔도 되겠고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비판하냐. 당신이 말하는 이는 그건 차별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논리가 그대로 나오죠. 무가입니다. 이 지문 자체는 여러분한테 어렵지 않겠지만 갑을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골라 얘기한 것은 자, 기억 성악을 예로서 변화시킨다. 화성기위 순자네요. 상관없죠.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릴 줄 안다. 한 글자 뭐죠? 서. 이 서가 뭐죠? 바로 인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갑. 됐죠? 디귿, 도가 빼겠습니다. 리을, 친소 구분 없이 해서 너네들이 말하는 건 구분이 있는 별애고 우리는 겸애야 라고 말하는 묵가. 그래서 을 이렇게 쓸게요. 니은이 갑, 리을이 을. 문제 해결됐죠? 자, 요런 식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수능 실전 문제 들어가요. 동양사상가의 윤리적 입장을 잘 골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인이란 쭉 하다가 세 번째 쭉 보이세요? 서로 사랑하지 않음에서 혼란이 일어난다. 겸해. 자,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왕보기를 자신과 같이 한다면 어찌 불우한 짓을 하겠는가, 어찌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똑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묵가예요. 묵가가 봤을 때 맞는 입장은 하고 고르면 천하의 혼란은 별에서 생겨난다 라고 유가의 인을 비판한 입장. 이거 맞죠? 사랑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겸애는 교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서로 사랑하면 천하의 이익이 늘어나고 그 이익은 나한테 온다. 그 논리 말씀드렸죠? 오케이. 예약을 통해서만 참된 사랑 실현된다? 예약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유가고, 묵가가 봤을 때 예약은 교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사치와 낭비의 대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고른 거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췄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아까 썼었던 지문 그대로 나왔으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성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말해주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와 관 짜는 사람과 수레 만드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성악설을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지문 자체는 한비자의 출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비자에 관한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 여기를 좀 더 탄탄하게 넣고 싶으면 뭐 법세수를 강조하는 한비자에 그 통치론까지 넣을 수 있었겠지만, 이 문제가 가능한 건요, 인간관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악이라는 관점만 잘 잡아내시면 돼요. 1번 누구예요? 고자. 얘를 통해 인의의 덕을 함양해야 한다고 본다까지 가면 누구예요? 순자죠. 그런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이며 간사한 지혜에 차 있다까지가 이 질문을 설명해주는 정답 될 수밖에 없고요. 내면적인 덕의 실천? 이거는 육아에서 얘기하는 걸 텐데 한비자가 봤을 때 인간에 이런 거라는 거 없어요. 5번 도가죠? 쉽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인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발문 자체는 이 두 학자, 학파 사이에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우면서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무니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고서 난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가 있지 아니하다. 군주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효와 재라고 하는 것은 그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육아가 확실하죠? 육아의 입장에서 인을 행하는 근본은 효와 재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공자까지 가겠죠. 그럼 을에서는 포인트 어디 잡아볼까요? 천하의 이익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천하의 해를 없앤다. 천하의 이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래서 이익을 나눈다. 교리로 유추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 혼란의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남을 해치는 데서 생겨난다라고 하면서 분별해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은 서로 아우르는가 차별을 하는가? 그러면 차별을 한다고 반드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혼란의 원인은 별애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차별을 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큰 해로움을 만드는 자들이니 우리는 별애 말고 겸애를 해서 교리로 가겠다. 맞죠? 이거는 묵가입니다. 전형적인 구도네요. 육아와 묵가. 그럼 묵가가 육아를
비판할 때 가장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견해가 뭘까 보겠습니다. 5번부터 볼까요? 천하백성을 사랑하려면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라.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면 이건 좀비 친소의 구별이 있죠. 똑같은 말이네요. 좀비 친소 별하는 사랑이래죠. 별애. 효제란 도가 무너진 세상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규범이다. 이상하게 유학파는 꼭 하나씩 따라오네. 도가에서 말하는 설명이겠죠. 도가가 육아를 비판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2번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효가 근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육아에서 말하는 인이죠. 그러면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임금에게 확대되어 나가니까 좀비 친소의 구별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도 별애, 점진적인 사랑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 어때요? 이것들 다 별애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묵가가 육아의 인을 보자면 너네들은 자기 부모, 우리 가족, 효제를 강조하니까 가족 이기주의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우리는 온 천하를 똑같이 사랑하는 건데 너네는 너네 가족만 먼저 너무 중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분별적인 사랑으로 빠지는 것 같아. 별애로 빠지는 것 같아 라고 비판할 수 있죠. 정답 1번 이렇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우리 지금 두 문제가 남았죠? 지금 고득점 문제에서 여러분들 지문이 길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췌돼서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을의 관점에서 갑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갑을 보니까 성대한 장래와 3년상이 빈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지 못하고 인구의 수를 늘리지도 못하고 쭉쭉쭉쭉쭉쭉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뭘까? 상장래와 같은 예에 중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서로 이익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치와 낭비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리에 방해가 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3년상 한다고 젊은이들이 나와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익을 높일 수가 없는 그런 방해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해서 묵가가 육아의 예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가 나왔죠? 절장, 절용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묵가에서.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로 가볼게요.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이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유해지기를 바란다는 건 이를 비유해 말한다면 농사를 못 짓게 하면서도 수확을 올리려 드는 것과 같은 것이니 부유해진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는 게 육아의 상장래의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논지는 요거에 방해가 되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을이 똑같은 주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모의 상장래, 3년상으로 하는 이유는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등을 대하는 예절의 구별을 명백하게 세워 조금이라도 더할 수도 덜 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 기간이다. 즉 우리는 그 3년이라는 기간을 꼭 지켜야 되고 그게 효를 다하는 방법이야 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아마 출제자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눈에 확 보이게끔 재편집하셨을 것 같아요. 고마운 단서인데 구별을 명확하게 한다 그랬죠.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좀비, 친소.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을 어떻게 별한다고요. 그래서 을 관점에서 갑을 비판한 것은 을은 지금 당연히 육아일 테니까 그럼 상장의 문화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묵가에게 육아는 뭐라고 비판을 할까요? 자, 볼까요? 1번이네요.
너네들은 얘 본질적인 성격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게 부모에 대한 인을 다하는,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된 인간의 도리야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나머지 선택지도 좀 중요한데 잠깐 볼게요. 의와 리가 분리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을이 합의를 얘기하는 건 누구라고요? 무가에서 얘기해요. 교리를 중시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자연적인 본성과 충돌할 수 있어. 이거 도가요. 5가지 선지 중에 꼭 나오죠. 네 번째, 예약의 강조는 사치와 낭비로 조장할 수 있어는 누가 말할까? 무가가 유가한테 비판하는 구도죠. 이 구도가 잘못됐죠? 그럼 요거를요, 갑의 관점에서 을을 비판한 거? 그러면 정답이 4번 되겠죠. 5번, 얘를 통해서는 백성을 다스리는데 한계가 있으면 모르고 있어. 이거 그냥 유추해봐서 우리가 맞춰볼까? 그래서 얘를 통해서는 백성을 다스릴 수 없어. 얘보다는 더 법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한비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우리가 유추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정답은 1이 될 수밖에 없다. 됐죠? 오, 그러면 드디어 한 문제가 남았어요. 이 한 문제 보면서 오늘의 공부를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가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풀어보니까 문제 한번 싹 푼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 입장에서 쫙 풀어보거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명군이라 불리는 자는 그 신하를 제어하며 능히 신하로 하여금 명령을 지키게 하고 직무를 충실히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병, 즉 두 개의 자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그건 뭐냐? 형벌과 은덕을 말한다. 형벌과 은덕이란 뭐냐? 죽이는 게 형벌이고 공 있는 자에게 상 주는 게 은덕이다.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그리고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 상, 필, 벌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법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상필벌의 법칙. 그래서 신하는 모두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 받는 것을 즐거워해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욕구죠. 그래서 군주는 이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신하한테 주지 말고 당신이 꼭 갖고 있어라. 법가겠죠. 이 지문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법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을로 갑니다.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인자인치를 가장하는 것은 패자다. 자, 이 을번을 보니까요. 무력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걸로 하는 것은 패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패도 정치에 대한 비판. 무력으로서 정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패도 정치를 비판하고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왕도 정치를 주장하는 맹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패자가 되는 데는 반드시 큰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왜 그러냐면 재정, 병력이 풍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 권력 이런 것들이 풍부해야 되고 그런 나라에서 무력으로 패도 정치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줄 보니까 나는 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정치를 베푸는 자는 왕자, 왕도 정치를 하는 자이고 왕자가 되는 데에는 큰 나라가 필요하지 않다. 천하의 백성들이 어진 덕을 사모해서 따라오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왕도 정치, 즉 덕으로서 통치하면서 이것은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민본주의적인 성향을 담고 있는 글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죠. 혹여 여러분들이 읽다가 큰 나라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노자의 소국과민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절대 아니죠. 어진, 덕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덕을 강조하는 것은 유가 중에서도 패도를 비판하는 왕도의 개념을 얘기한 사람 맹자라고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가와 맹자의 구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선택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은 통치의 중요한 기반으로 법과수를 제시했다. 당연히 맞아요. 2번, 갑은 인간의 이기심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걸 이용하고 조종한다. 그래서 통치한다. 당연히 맞죠? 자, 3번, 을은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었다? 도덕사회 구현에 두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사상가들이 꿈꾸고 있는 도덕사회 구현. 4번, 을은 민생의 안정이 왕도를 시행하는 전제가 된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왕도 정치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선 민생의 안정이 필요한가? 맞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맹자가 얘기했던 이 발언 생각나세요?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항상 지녀야 되는 마음, 도덕성을 유지하기 힘드니 왕께서 그것을 고려하셔서 백성들의 민생 안정을 신경 써 주셔야 된다라는 맹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를 하기 위해서 민생 안정이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한 논리에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연 설명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꼭 맹자가 아니고 유가사상 중에서도 공자라고 한다면 그가 얘기했던 이상사회, 대동사회의 요건 중에 하나는 뭡니까? 왕께서는 부의 많고 적음을 고민하시기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었는지, 즉 부의 형평성 있는 분배를 신경 쓰라고 했죠.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요. 자, 옆으로 좀 가게 될 것 같네요. 유가사상가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의를 지키기 위해서 리라고 하는 것이 수단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와 리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분화되면서도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리의 필요성을 얘기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도덕성, 의가 되겠죠. 도덕성을 구현하면서도 민생 안정의 의미에서 리를 얘기한다면 그 필요성 인정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묵가와의 대립 구도에서 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는데 요 하나만으로도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맹자만 물어보고 있지만 공자까지 확대시켜서 유가까지로 가서 이렇게 복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5번 선택지 다시 갈게요. 갑은 을의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를 계승했다라고 했는데 갑은 성악설, 을은 성선설 전혀 계승점이 없습니다. 생뚱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5번이겠네요. 자, 나머지 선택지가 왜 맞는지 특히 3, 4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제자백과 사상들 잘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1등급으로 한 계단 한 계단 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도가사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강승희였습니다.